자, 홍 차장님 육사 41기가 맞습니까? 43기입니다. 43기입니까? 예. 그러면은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5년 반 동안 장교로 근무하다가 당시 예. 안전기획부로 이전했습니다. 홍 차장님은 군 출신이지만 국정원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92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약 30년 근무했습니다. 군 출신이지만은 거의 국정원 직원이나 진배 없네요.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전화를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 전화를 대통령한테 하라고? 예. 그러면은 몇 시쯤 그걸 받았죠?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예.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유추했습니까? 사실 그때는 특별하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부분을 TV로 보고 그 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이 1차장한테 전화를 먼저 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까? 첫 번째는 비상계엄을 발표한 사실을 확인했는가, 두 번째는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부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잖아요. 뭐 잘 지원하면은 예산도 주고 수사권도 주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 말씀은 아니셨고요.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에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의 핵심 정보기관인데 비상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판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발효가 됐는가,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이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있었는데 택도 안 되는 소리라서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끊진 않았고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고 방첩사령관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수 없었고, 마지막엔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나요? 저한테 체포 지시를 보고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4일 한 01시쯤 정무직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아닙니다. 12월 3일 11시 30분으로 나중에 저희 실무자들하고 11시 30분. 그때 맞습니다. 이제 홍장원 1차장도 앞에 앉아서 조금 전에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 전화를 받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죠. 정무직 회의에서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이 사항을 알았습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본인이 혼자 찾아와서 저한테 대통령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원장이 외국에 있는 거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일단 오전에는 원장님께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대통령부터 전화 받았다든가 방첩사를 지원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행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주의 때 얘기하지 않은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무주회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서로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사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는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안 거치고 1차장한테 바로 했나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사실은 길 가다가 급발진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다 떨어지는 돌에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전화하셨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 맞습니까? 저는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뵙고 보고 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보입니다. 뭐죠 이게? 대비계획 세부 자료라고 써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조현천 기무사령관 시절에 만들어진 거죠. 2017년에.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 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 뭐냐 하면은 유관기관을 어떻게 통제하겠느냐? 당연히 유관기관은 국정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까 국정원장 얘기한 대로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직속기관이니까 계엄법에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으니 대통령이 직접 통하셔야 된다인데 현장에 회의할 때는 이미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가 있었어요. 소상하게 돌아가는 상황 다 참여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실전에는 바로 증인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고 대통령이 바로 증인에게 이 전화를 한 겁니다. 구체적인 건 방첩사의 지시를 따르라.